매년 여름이면 덥다 하지만 올여름 폭염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8일엔 온열 질환자가 하루에만 238명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온열 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은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해로 꼽히는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 감시 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2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한 급성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 탈진이 대표적인데 심할 경우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이 사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이미 8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3배에 가깝습니다. 숨막히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진짜 폭염은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지면을 그나마 식혀줄 수 있지만 올해는 장마가 맥없이 일찍 끝나면서 초복부터 말복 사이,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더욱 극심한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서유럽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고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이른바 지옥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이렇게 심상치 않은 서유럽의 폭염이 동유럽까지 확장될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극심해지는 폭염 피해가 모두에게 다르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폭염 불평등입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한낮을 보내고 또 에어컨이 구비된 집안에서 열대야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생계를 위해서 한낮 폭염 속에서도 밖에서 일을 해야 하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어서 부채질로 여름밤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폭염이지만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대처 수준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나 쪽방촌, 지하주택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경우 폭염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20년에 발간한 폭염 영향 보고서를 보면 인구 10,000명당 온열 질환 발생률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3.8명으로 4.8명인 고소득층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태풍이나 홍수처럼 눈앞에서 크게 벌어지진 않지만 소리 없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폭염이 빈곤과 결합할 경우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염은 더 이상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기후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